저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MACD 지표를 활용해 실전 매매에 쓸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레시피입니다. 실전 매매 전략으로 넘어가기 전에 MACD부터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MACD는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의 줄임말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동, 평균, 수렴, 확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가장 인기 있고 단순한 지표인 MACD는 본질적으로 추세 추종 지표이며 두 이동 평균 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럼 먼저 트레이딩뷰 프로그램에서 기본 차트에 MACD 보조 지표를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있는 지표 섹션으로 들어가서 검색창에 MACD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맨 위에 나오는 기본 MACD 지표를 클릭해서 차트에 추가하면 됩니다. 차트 아래쪽에 새로운 창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이 MACD 보조 지표입니다. 이제 우리는 MACD 지표를 생성하였으니 이 지표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또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크게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MACD 전략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MACD 선과 시그널 선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선입니다. 둘의 차이를 보면 파란색의 MACD 선은 가격 변동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바로 이 선이 MACD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노란색의 시그널 선은 가격 변화에 조금 늦게 반응하면서 더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구성 요소는 바로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MACD 차트에서 막대처럼 표시되는 부분으로 이것은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MACD 선이 시그널 선의 위로 교차하게 되면 히스토그램 막대는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반대로 MACD 선이 시그널 선의 아래로 교차한다면 히스토그램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히스토그램은 두 선이 서로 멀어지면 히스토그램의 막대는 커지고 선이 가까워질수록 작아집니다. 이와 함께 두 선의 간격이 이전보다 커지면 진하게 나타나고 두 선의 간격이 이전보다 작아지면 연하게 표현되어 현재 시장의 추세와 강도를 직관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소는 제로선입니다. 제로선은 MACD 지표를 한가운데 가로지르는 기준선입니다. MACD 선이 제로선 위쪽에 머무른다면 시장 전체가 상승 추세에 있다는 뜻이고 제로선 아래쪽에 머무른다면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트레이더들이 MACD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이 쓰이는 방식은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 이는 시장에 상승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하는 순간 이는 시장에 하락 모멘텀이 발생했다는 신호로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추세 전환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멘텀의 발생만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고 히스토그램의 크기를 함께 활용해서 모멘텀의 강도까지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MACD 선이 시그널 선 위로 교차한 이후에 히스토그램의 막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 단순히 상승 전환 신호에 그치지 않고 상승 모멘텀 자체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장에 새로운 매수 에너지가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히스토그램이 점점 작아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MACD 선이 여전히 시그널 선 위에 있더라도 히스토그램이 작아진다는 것은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장의 힘은 아직 위쪽에 있지만 점점 지쳐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MACD가 이동평균선에 기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왜 이동평균선이 아닌 MACD를 사용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두 지표를 비교하여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설정 값인 12와 26으로 설정된 MACD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동일한 값인 12와 26으로 설정된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두 개만 봐도 추세를 확인할 수 있고 교차 시점을 매수, 매도 신호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ACD는 단순히 선 두 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계산해서 새로운 여러 개의
선과 히스토그램으로 재구성해주고 있습니다. 훨씬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추세의 방향성과 모멘텀의 강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제 두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에서 교차가 일어날 때마다 MACD 지표에서도 MACD 선과 제로선이 교차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와 함께 MACD 지표에서는 MACD 선과 시그널 선의 교차 신호가 나타나는데 이동평균선의 교차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보다 더 이른 시점에 전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MACD를 더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MACD를 활용한 다양한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에 앞서 초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바로 이 지표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MACD는 분명 강력한 모멘텀 지표지만 MACD가 골든 크로스를 주더라도 전체 시장이 강한 하락 추세라면 그 신호는 곧바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ACD가 보여주는 것은 단기 모멘텀일 뿐이어서 우리는 항상 장기 추세를 고려한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간단하면서도 승률 높은 전략은 MACD와 장기 추세 지표인 100이동평균선을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100이동평균선은 시장의 큰 흐름을 보여주고 MACD가 단기 모멘텀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이 100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즉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일 때만 MACD의 골든 크로스를 매수 신호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100이동평균선 아래에서는 MACD가 골든 크로스를 주더라도 단순한 단기 반등일 가능성이 높으니 무시하는 겁니다. 매수 진입을 했다면 이제 리스크 관리입니다. 손절가는 최근 스윙 저점에 두고 목표가는 손절폭의 1.5배로 설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매매는 수익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추세를 거스르지 않고 단기 모멘텀을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100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러 있으니 장기 추세가 하락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MACD상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매도 신호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목표가와 손절가를 설정합니다. 이 경우도 편안하게 수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복잡한 보조지표를 모른다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적합한 간단하면서도 승률 높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된 트레이더라면 단순히 MACD 교차만 보고 매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교차 신호는 추세가 뚜렷한 경우, 즉 확실한 강세장 혹은 약세장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가격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횡보장일 때에는 거짓 신호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더 큰 수익을 노리고 싶다면 단순한 교차 매매 기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이스 액션이라는 MACD와 결합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프라이스 액션은 보조 지표가 아니라 지지선, 저항선 혹은 캔들 패턴 등 가격 자체의 움직임에서의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용할 시간 프레임을 선택합니다. 저는 리플 4시간 봉 차트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4시간 봉 타임 프레임은 단기 노이즈를 줄이면서도 매매 타이밍을 비교적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임 프레임을 설정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차트에서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확인합니다.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멈추고 하락 반전이 된 지점, 혹은 하락하다가 지탱되고 반등이 일어나온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어떤 구간에서 가격이 두세 번 연속 저항에 막혔다면 그 자리는 명확한 저항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반복적으로 반등하는 자리라면 지지선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강하게 막혔던 저항선으로 가격이 다시 올라오거나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지점에 가격이 다시 내려오는 상황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추세 전환을 기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항선, 지지선 설정을 하였다면 가격이 다시 그 주요 레벨에 접근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격이 레벨에 닿았다는 이유로만 무조건 반전이 일어난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가격이 살짝 흔들렸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작정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건 위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MACD를 활용하여 추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지선에 의한 반등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지지선 레벨에 닿는 시점에 그 순간 MACD가 어떤 신호를 주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즉, 지지 저항선이라는 지도 위에 MACD라는 신호등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지도만 보고 길을 찾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신호등까지 함께 보면 훨씬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은 MACD가 교차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 포지션을 잡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여도 이미 움직임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여서 진입 시점이 늦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화면상에서도 추세의 시작이 아닌 중간 지점에서 매매 신호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비밀 팁은 두 타임 프레임 아래로 확대해서 확인하기입니다. 도지코인의 움직임을 예로 들어 4시간 봉을 보던 중이라면 2시간 봉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는 신호가 더 빨리 잡히기 때문입니다. 4시간 봉에서는 아직 교차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2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내려가면 이미 MACD가 교차할 조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진입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익 구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2시간 봉의 매수 신호는 4시간 봉보다 16시간 더 일찍 포착되었습니다. 1시간 봉의 매수 신호는 4시간 봉보다 25시간, 거의 하루 정도 신호가 빨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방법 역시 큰 그림은 긴 타임 프레임에서 보고 세밀한 타이밍은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잡는다는 원리입니다. 숙련자들이 멀티 타임 프레임 분석이라고 부르는 기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분석을 1시간 봉 차트상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각각 매수 신호들을 살펴보면 1시간 봉, 2시간 봉, 4시간 봉으로 시간의 차이에 따른 매수 가격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매매법의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원래 차트로 돌아와서 매수 이후 가격이 상승하여 그 결과 4시간, 2시간, 1시간 모두 수익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입 타이밍에 따른 수익 구간의 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작은 타임 프레임을 활용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고 손익비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멀티 타임 프레임 분석을 하는 강력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고승률 MACD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방법은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숙련자에게도 충분히 유용한 전략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입니다. 단 2번의 클릭이지만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고급 전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